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시진핑의 8월 실각설, 이게 정말 너무도 구체적으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도 드디어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유튜브 안에서만 이야기되던 것이 주류 언론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력 언론들도 시진핑 8월 실각설을 이제 분석하고 있던데요. 시진핑이 지금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가 한 달 훨씬 넘었습니다. 5월 초에 나타난 뒤로 시진핑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과거적 사진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중국은 인민일보가 이제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국가 수반인 시진핑의 동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무조건 땡 하면 바로 이제 시진핑이 나오는 거죠. 펼쳤다 하면 시진핑이 제일 먼저 일면에 나타나야 그게 정상인데요.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 날짜는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뭐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 인민일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유력 이제 매체들 대부분은 이제 이 정부 이제 기관지나 정부 방송 같은 이런 데서도 시진핑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뉴스가 없는 거야, 지금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지금 이대로 이제 실각된다라는 것이 유력한데요. 이 무렵이 시진핑이 이제 권력의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던 마지막 단계였었죠. 이때 리커창도 살아있을 때고요. 리커창이 시진핑과 이렇게 이제 권력 이제 쟁투를 벌이던 시절이고, 원래 이 후진타오가 밀고 싶었던 인물은 이 시진핑이 아니고 여기 리커창이었죠. 자, 근데 리커창은 지금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사죠. 이후에 얼마 뒤에 급사합니다. 그것도 석연치 않은 죽음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후진타오는 지금 나이가 많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후진타오가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반시진핑 전선의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상하이방도 있지만 거기는 장쩌민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상하이방의 결속력이 아무래도 장쩌민이 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공청단의 대표가 바로 이 이제 후진타오 아닙니까? 이 후진타오가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10년 이렇게 해오던 어떤 그 권력 승계 작업, 그리고 임기 조항을 무너뜨린 게 사실 독재성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진핑이죠.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도 이 후진타오는 극대노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죽기 전에 이것을 정리해 놓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멀죠. 여기는 국민들이 직접 이 권력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그들 내부에서, 공산당 내부에서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권력을 세웁니다. 그리고 격대 지정이라 그러죠. 현재의 권력이 다음 권력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다음 권력을 지정합니다. 가령 후진타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뭐 주석이라 그러면요. 그 다음 자기 후계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제 10년 뭐 후진 뒤에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미리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게 격대 지정이라는 건데, 이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이런 모든 게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그러지 않아도 엄청나게 불만이라든가 알력 요소가 많았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것이 세계의 대변동, 여기서 말하는 대변동은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이게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드디어 시진핑을 축출하는데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 축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부 내부에서 장여우샤라고 하는 군부 2인자가 사실 중국의 이제 실질적인 권력은요, 중앙 상무위가 보통 대표적인 권력의 기구로 알려져 있고 7인 체제로 되어 있죠. 그들 한 명 한 명이 절대자다, 신급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시진핑이 단연 우뚝하죠. 지금 현재 상무위 전체를 시진핑 자신의 사람으로 다 채워놨죠.
그래서 이제 철옹성이다, 요지부동이다. 이제 시진핑 권력은 본인이 직접 물러나기 전에는 이제 허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진짜 권력은 거기가 아니에요. 상무위가 아닙니다. 바로 중앙군사위 거기인데요. 거기에 2인자가 장여우샤 아닙니까? 이 장여우샤가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것이 드디어 지금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이대로 가게 되면은 오래 못 간다라는 이야기들, 특히 이런 식이죠. 중국은요, 이렇습니다. 여기 정부와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있는데 공산당을 중심으로 돌아가긴 하죠. 그렇지만 모택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말이죠. 덩소평 같은 경우에는 국가주석도 아니고 총석이도 아니었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거 하나로 모든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절대자로 이제 군림했고요. 장점인도 자기가 퇴진하기 전에 국가주석 총석위는 다 내려놨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상당 기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진타오에게는 이제 나중에 넘겨주죠. 끝까지 이제 이렇게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게 바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 자리거든요. 여기 지금 주석이 지금 시진핑이고 부주석 중에 한 명이 장여우샤고 실질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 넘버 2죠. 이 여기서 넘버 2라고 하는 것은 장여우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지금 일종의 그 내부 반란 쿠데타가 일어났다. 시진핑을 지금 몰아내는 작업을 조용히 진행해 왔고 요 근자에 와서는 노골적으로 중앙군사위 안에 시진핑 라인을 다 쳐내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진영에서는요.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사들을 미리 알아서 선제적으로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숙청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시진핑을 두둔하기 위해서 지어낸 급조된 논리다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진짜로는요. 장여우샤가 중심이 된 그 장여우샤 뒤에는 후진타오라든가 상하이방도 일부 들어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 시진핑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장여우샤를 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전부 지금 나가리 시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또 의문사했다라는 또 그 뉴스도 나왔었고 완전히 확인된 뉴스는 아니지만 의문사했다, 자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중앙군사위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시진핑이 저거 일부러 자기 측근들을 그런 식으로 쳐낸다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권력자 중에 그렇게 하는 권력자가 없습니다. 시진핑이 그 정도로 자기 혁신에 뭐 충실한 사람이냐, 치열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거든.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 신복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권력 기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물인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 수석들 핵심 브레인들을 쳐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가운데 이제 크게 제가 화면을 잡아놓은 사람이 장여우샤입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군부 서열 1위가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자,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이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는 시진핑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최근에 등장한 가장 거대한 흐름, 변수가 바로 이 트럼프 등장입니다. 바이든 있을 때도 일부 뭐 반중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시진핑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관세 폭탄을 지금 던진 거죠. 그걸 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느냐. 그래서 세계로부터 트럼프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뭐 여론도 좋지 않았죠. 그렇지만 결국 보십시오.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에게 지금 굴복하고 있다니까요. 나토도 국방비 5% 인상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끽소리 없이 다 지금 인상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스페인 같은 나라는 뭐 1점 몇 프로 수준인데 갑자기 5% 인상하라고 하니까 뭐 난리 났겠죠. 그 스페인도 지금 뭐 그래서 전전긍긍해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스페인에도 부정선거 이슈가 난리 났습니다. 거기.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보도도 안 해요. 정치권도 고요히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이제 패배한 정당 지지자들 측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금 이슈화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이 여기에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시진핑 축출 그 흐름에 거대한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축출하는 세력으로 보면요. 내부적으로는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전통적인 공정단 세력과 함께 상하이방 일부 그리고 이제 장여우샤 같은 이런 군부 안에서 반 시진핑 라인들이 지금 생긴 겁니다.
장여우샤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시진핑의 측근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이 장여우샤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진핑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만일에 권력을 잡게 되면은 뭐 총서기를 한다거나 뭐 주석을 한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등소병처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만 딱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장여우샤가. 그래서 향후 중국의 권력은 장여우샤로 일단 가고 대신에 주석이나 총서기 자리는 후진타오의 뜻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미국의 강공 드라이버 여기에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상황 속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잖아요. B2 스텔스 폭격기를 띄우면서까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는데 이것이 결정타라는 겁니다. 이걸로 이란이 죽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죽는 것은 지금 이란도 물론 피해가 컸죠. 시진핑이 죽고 있다. 중국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란이 앞으로 중국으로 마음대로 이 석유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란도 굉장히 많은 어떤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인데 자국에서 생산된 그 기름의 90%가 중국으로 갑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저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죠. 기름을 평균 시가에 한 70% 정도로 이렇게 싸게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 경공업 제품, 생필품 이런 것들을 이란으로 또 대거 수출하고 그래서 중국은 이란을 통해서 솔솔이 지금 재미를 보고 있었죠. 거기다가 시진핑의 세계 전략 1대1로 아닙니까? 이것이 지나가는 길에 뭐 실크로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을 통해서 중동을 친중화시키고 나가서 이란을 통해서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그 거점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동 전체로 파급시키게 되면은 이집트라든가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북유럽, 북아프리카를 또 이렇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전체를 또 친중화시키는 그런 전략까지 거대한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묵사발 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가장 결정적 타격을 입은 게 바로 시진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8월 7각설이 나온 것도 이제 익을 때 익었고 이제 감을 딸 때가 된 겁니다. 홍시가 돼서 땅에 떨어지면서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따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결정적으로 또 중국 인민들도 시진핑에게서 지금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시진핑을 끝까지 지지하는 벌수부대들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적 형편, 살림살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어떤 공공함 속에서 후진타오 시절에는 계속해서 10% 이상 그 정도로 고도 성장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때 와서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드러났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자 이제 중국 인민들도 시진핑에서 등 돌린다라는 그런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그 부동산 문제, 금융 문제, 경제 성장 문제, 뭐 등등 오만 가지 지금 악재가 지금 다 터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몇 개입니까 도대체? 트럼프의 등장, 장여우샤의 등장, 후진타오, 경제 어려움, 그리고 거기다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시진핑을 향한 악재가 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다. 장여우샤라든가 트럼프로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 칼이 남은 거죠. 이걸 이제 휘두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오른쪽에 존 밀스 미 전 육군 대령 한국 부정선거 기획자는 중국 공산당 왕훈익이다. 근데 이 사람은 트럼프가 가장 견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왕훈익은 시진핑의 그야말로 이제 이게 책사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통상 우리 주류 언론들이 시진핑의 책사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데 뭐 장자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중국의 국가 서열 4위거든요. 굉장히 높은 이제 직위에 있는 인물인데 이 시진핑이 이제 제거되면은 이 왕훈익도 같이 날아갑니다. 동반 몰락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행돼 왔는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거든. 해보나 만합니다.
그런데 힘 안 들이고 작은 돈으로 전쟁하자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잖아요. 그 100분의 1만 갖고도 세계 전략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왕후닝의 머리에서 나온 건데 주요한 나라들을 중심적인 나라들 그리고 중국의 입장이 필요한 중국화가 필요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공작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쪼개면 된다. 친중 세력들이 득세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친중 국가로 만들면 된다. 그것이 부정선거 카르텔 아닙니까? 미국도 그 이제 피해국이고요. 트럼프는 그래서 두 번째 선거에서 떨어졌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지금 믿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한국도 있는 거고 수없이 많은 나라가 그 카르텔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카르텔. 그것을 이번에 드디어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정의 구현되는 과정에 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칼을 뽑게 되면은 시진핑이 날아가고 왕후닝도 날아가고 드디어 미국뿐 아니고 한국도 이제 사필귀정 이제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런 희망과 기대를 키우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시진핑 8월 실각설은요, 이거 절대 허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유력한 언론들도 지금 이걸 보도하고 있고요.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에도 이런 제목으로 나왔네요. 시진핑 건강 안 좋아 8월 은퇴 가능성. 미국에서 퍼지는 실각설. 이게 지금 긴급 속보로 떴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여기다 조금 붙여볼게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 하면 대표적으로 친중적 어떤 그런 색채가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여기 중앙일보 아닙니까? 시진핑 건강 안 좋아 8월 은퇴 가능성. 미국에서 퍼지는 실각설. 미국 관료 사회에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나돌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숙청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도 돌고 있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원래 이제 저런 권좌에 있던 사람이 내려올 때는요, 혁명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은 대체로 등장하는 게 건강 이상설입니다. 이거는 특히 공산주의권에서 자주 있던 일이죠. 자, 뭐 기사는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올 것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진핑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도 바로 잡아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이 그 전모가 전 세계적으로 다 밝혀지고 한국도 밝혀지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 아니면 조기 대선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미국 가려고 지금 난리칩니다. 긴급하게 지금 7월 중으로 간다 그러네. 8월 실각설이잖아요. 이거 터지기 전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서 지금 트럼프에게 뭐 싹싹 빌면서 온갖 뭐 여러 가지 어떤 당근을 자기가 제시하려고 그러겠죠. 퍼주기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워낙 거대한데 이재명이가 과연 그걸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미국으로 갈 수도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라고 할는지도 그것도 의문이다.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는 달라요. 루비오는 외교 책임자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입장이. 루비오는 트럼프를 모를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진정한 속셈, 복심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루비오는 사실 경쟁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래 안배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맡겨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진짜는 트럼프다. 그리고 트럼프의 주변의 그 핵심 측근들, 책사들,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고든 창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진정으로 트럼프를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시진핑의 8월 시각설 이거는 지금 대단한 이슈입니다. 이게 돼야지 윤석열 대통령 일이 풀립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카르텔이 풀린다니까요. 저 시진핑을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만 풀리면 다 풀립니다. 그야말로 1타 100피입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